안녕하세요. 연력학2 10장의 기체 혼합물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잠깐 되돌아보고요. 이번 강의에서 공부해야 될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은 먼저 몰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혼합물의 질량 분율, 그 다음에 몰 분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몰에 대한 것은 생소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잘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몰 분율과 질량 분율은 결국은 서로 상호간에 연결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질량 분율과 몰 분율의 관계가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몰 분율이 질량 분율로는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어떤 혼합물의 질량, 분자량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몰 분율을 이용해 가지고 개별 분자량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상기체 혼합물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달턴의 모델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달턴의 모델은 결국은 총 압력은 그 구성하는 물질들의 분압의 합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상기체 혼합물의 내부 에너지와 엔탈피를 계산하는 식을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상기체의 상수를 우리가 혼합물에 대해서 정의하는 방식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개별 이상기체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질량 분율을 정의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오늘의 수업 목표는 이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상기체 혼합물의 성질 중에서 우리가 엔트로피를 아직 정확하게 정의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엔트로피의 정의에 대해서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정 비열 조건에서 우리가 성분의 변화 없이 어떤 프로세스, 변화 과정을 거칠 때 그 혼합물의 내부 에너지와 엔탈피와 엔트로피의 변화를 계산할 수 있다. 변화량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자, 집중하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내부 에너지와 엔탈피를 정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성분 A와 B로 구성된 그 이상기체 혼합물의 엔트로피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물질의 질량과 그 A라는 물질이 갖고 있는 엔트로피 더하기 B라는 물질의 질량과 그 B의 물질이 갖고 있는 단위 질량당 엔트로피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요거는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내부 에너지나 엔탈피를 정의했던 방식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MA라는 것은 결국은 총 질량 곱하기 질량 분율이 되겠죠. 이 MA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MB는 역시 마찬가지로 총 질량 곱하기 질량 분율 이렇게 돼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될 텐데 이 개별은 하나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요 SA에 해당하는 값, SB에 해당하는 값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라는 그런 문제에 봉착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상기체의 엔트로피 변화를 이용해서 그런 혼합물의 엔트로피를 이제 계산할 거예요. 요 SA랑 SB를 계산하는데 어떻게 계산할 거냐? 우리가 일정 비열 조건에서 그 깁스의 방정식에서 두 번째 식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TDS는 DH-VDP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을 연력학 1에서 배우셨고요. 연력학 2에서도 복습을 했습니다. 그러면 DS는 T분의 1 양변을 T로 나눠졌어요. T분의 1 DH-T분의 DV 이렇게 DP 이렇게 되고요. 요것은 이제 DH는 우리가 CP0 이상기체니까요. CP0라는 이러한 제로라는 그 값이 들어가지고 이건 이상기체라는 뜻이죠. CP0 곱하기 DT로 이렇게 DH가 바뀔 것이고요. 그 다음에 T분의 V는 PV는 RT에서
우리가 T분의 V는 P분의 R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P분의 R dV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dV가 아니라 dP죠.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R분의 P, dP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양변을 적분을 할 수 있어요. 어느 상태 1에서 상태 2까지 적분한다 그러면 S2 S1은 요걸 적분하면 CP0는 상수니까요. 여기 일정비열이라고 했죠. CP0 로그 1에서부터 2까지니까 로그 T1분의 T2. 그 다음에 요거는 압력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R 로그 P1분의 P2 이렇게 되겠죠. 여기 압력이 분모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상기체의 엔트로피 변화를 계산했던 것을 열역학 1에서 이렇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SA나 SB를 정의하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엔트로피나 내부 에너지나 엔탈피는 절대값을 우리가 정의한 게 아니었죠, 지금까지. 그래서 임의의 기준 상태를 이용해서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열역학적인 상태 TP로 존재하는 그런 혼합물에서 I번째, 다시 말해서 A라는 물질 또는 B라는 물질 또는 뭐 세 번째 물질이 있으면 C라는 물질은 이런 식으로 혼합물 내에 있는 성분 I에 대한 엔트로피를 정의할 때 요 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요 식을. 그래서 어떤 임의의 기준 상태에 해당하는 우리가 그 기준 상태가 정의하는 기준 상태의 T0, P0, V0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임의의 기준 상태에 대해서 요거를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을 기준 상태로 다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요 2를 지금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현 상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2는 그냥 SI라고 놓고 그냥 그러니까 이 2는 현 상태죠. 그래서 현 상태, I번째 물질의 현 상태의 엔트로피 빼기 I번째 물질의 기준 상태로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그러면 그 상태를 변화를 그 기준 상태로부터 지금 현 상태까지의 I번째의 물성분의 엔트로피를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CP0인데 CP0는 여기서 하나의 물질이 아니라 I번째 성분이죠. 그 다음에 로그 T0분의 현재 T까지 마이너스 RI 때는 I번째의 이상기체 로그 P0의 PI I번째 분합 이렇게 계산하시면 요게 이제 현 상태의 온도와 압력에 대한 I번째의 엔트로피의 값이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요거니까 요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SI 현 상태의 온도와 압력이 알려져 있는 현 상태의 I번째 엔트로피는 S0I 더하기 CP0I 더하기 로그 T0분의 T 마이너스 RI 로그 P0 그 다음에 PI는 뭐냐? I의 분합이니까요. 현재의 압력 곱하기 그때의 몰 분율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요 관계식에서 요게 PI가 YIP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I번째 성분의 엔탈피를 계산하셔서 여기다가도 집어넣고 여기다가도 집어넣으면 결국은 이상기체 혼합물의 엔트로피를 계산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A일 때는 A에 해당하는 거를 여기다 다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B일 때는 B의 값을 다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죠. I 대신에. 이렇게 임의 기준 상태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표준 엔트로피를 계산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표준 엔트로피에 대한 값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임의의 기준 상태에서 T0로부터 우리가 이상기체의 온도가 T1, T2일 때 ST10, ST20 이런 식으로 이 T0로부터의 이 값 차이를 미리 계산해서 열역학 테이블로 만들어 놨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T1부터 T2까지의
T1부터 T2까지의 어떤 변화 값은 이렇게 계산을 했었어요. 이렇게 계산했어요. S2, 요 1부터 2까지의 요 변화량은 나중값 S2-S1은 요 전체 값, 요 전체 요 T0부터 T2까지의 요 값, 빼기 T0부터 T1까지의 값, 그게 이제 요거죠. 요걸 계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빼기, 요거를 계산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계산을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에서 열역학 원에서 이런 식으로 배웠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요거를 우리가 이 앞에서 이렇게 계산했던 것이 어떤 방식이냐면은 요 T0가 요렇게 요 T1이 T0를 이렇게 아주 근접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은 0 상태로 가는 거고요. 2는 i번째 항의 현 상태에서의 i번째 성분의 엔트로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2 대신에 si를 집어넣고요. 1 대신에 제로의 값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 T0로부터 계산된 이 값이 되겠죠. 그런데 요거는 제로가 T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온 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S1 대신에 ST01, ST0, 그 다음에 요거는 STI0, 이 상태를 I로 놓고요. 요거 ST1을 T0로 놓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P1은 P0가 되겠죠. 1은 제로 상태로 현재 요 표준 상태에서의 압력, 그 다음에 P2는 PI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면 얘랑 얘 파란색은 이렇게 서로 같아요. 양변에.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 이렇게 돼서 SI는 STI0 마이너스 RI 로그 P0분의 PI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PI는 뭐다? 여기서 말했죠. YIP라고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i번째 성분의 엔트로피라는 것은 i번째 성분의 표준 엔트로피, 현재 온도 요 T2에서의 표준 엔트로피 빼기 RI, i번째 성분의 이상기체 상수 로그 P0는 요 상태죠. 요 상태의 압력 분의 YIP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시겠다. 그래서 얘를 쓸 수도 있고 요 첫 번째 요식을 쓸 수도 있고요. 요 두 번째 요식을 쓸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요 SA, SB를 계산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 1 방식으로 쓰는 거랑 2 방식으로 쓰는 이런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를 한번 풀어봅니다. 책에 있는 거에서 어떤 숫자로 안 되어 있고, 우리가 아주 기호로 표현되는 그런 예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10-10.2에 보면 질량이 MA이고 압력이 P, 온도 T인 이상기체 A가 질량이 MB이고 같은 온도와 압력의 이상기체 B랑 혼합됩니다. 서로 그러니까 같은 온도와 같은 압력으로 혼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인 이상기체 혼합물 역시 온도와 압력이 동일하다. 그런 상태가 됐다. 이 과정에서 엔트로피의 변화를 계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의 물질이 혼합되면서 그때 발생한 엔트로피의 변화를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엔트로피의 계산은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혼합물의 S는 MASA 더하기 MBSA 이렇게 되겠죠. 그때 우리가 MSA랑 SB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요 SI는 이렇게 넘어와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엔트로피의 변화를 계산해야 되는데요. 이 델타 S 믹스는 그러니까 혼합물의 그 엔트로피는 그러니까 처음보다 얼마나 더 증가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MA 델타 SA 더하기 MB 델타 SA인데 i번째에 우리가 SI는 엔트로피는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죠. 처음과 그 다음에 현재 상황. 그러면 요렇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식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요 식에다 집어넣으면 MA 곱하기 I 대신에 CP0A죠. 앞에서 I 대신에 우리가 SI를 계산해 놓고 요 SI 대신에 A라는 물질, B라는 물질, C라는 물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긴 지금 A, B 두 개만 있으니까 SA를 여기서 먼저 계산합니다. 그러면 CP0의 A 로그 T0분의 T 마이너스 RA의 로그 P0분의 PA 이렇게 되죠. 더하기 MB는 MB 그 다음에 CP0I 대신에 B가 되는 거죠. CP0B 로그 T0분의 T 마이너스 RB의 로그 P0분의 PB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최종 상태의 TP는 기준 상태 처음에 시작했을 때랑 동일한 그런 상태가 되니까요. 동일한 상태가 되니까 얘는 이게 0이 돼요. 그냥 날아가죠. 그냥 값이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1이잖아요. 1. 여기에 로그 1이라는 값은 0이니까 얘는 그냥 지워진다. 그러면 여기 우리 델타 X 엔트로피의 혼합물의 엔트로피는 MA 곱하기 마이너스 RA 로그 P0분의 PA인데 P0는 우리가 P잖아요. 처음에 기준 처음 상태의 P랑 나중 상태의 P가 같으니까 이건 P죠. 그러니까 나중 상태의 P에 해당하는 거죠. P0가 더하기 MB에 마이너스 RB 로그 여기 P0인데 그것인 최종 상태의 P가 처음 상태의 P랑 같으니까 P 이렇게 쓰면 되겠죠. P분의 PB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 M 곱하기 마이너스 RA는 마이너스 MARA 로그 P분의 PA인데요. 요거는 총 압력분의 A가 갖고 있는 압력이니까 요거는 여기서 PI는 YIP에서 P분의 PA는 YA가 되겠죠. 즉 A의 몰 분율이 되겠죠. 요 값이.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MBRB 로그 P분의 PB니까 여기서 요 식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YB 그러니까 B의 몰 분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시겠고요. 요 식을 조금 한 번 더 쓰시면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공통인 거가 없으니까 공통인 걸 조금 더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식에서 우리가 그 질량 기준의 이상기체랑 그 다음에 몰 기준의 이상기체 방정식에서 이렇게 보면 T분의 PV가 N 그러니까 몰 분율 곱하기 이거 유니버설 가스 컨스탄트 곱하기 질량 곱하기 질량의 고유한 가스 컨스탄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죠. 그래서 MARA는 NA 몰 분율 곱하기 R 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MARA는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요. 로그 Y에는 그대로 쓰시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라서 NB R은 MB의 RB는 몰 분율 NB 곱하기 R 바가 되겠죠. 그래서 MB의 R 곱하기 그냥 그대로 로그 YB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R 바가 공통이에요. R 바가 그래서 마이너스 R 바 유니버설 가스 컨스탄트 가로 열고 NA 로그 YA 더하기
MB 로그 YB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섞인 것도 같은 온도와 압력일 때 여러 가지 성분이 이렇게 혼합될 때 혼합기체의 엔트로피 변화는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두 개, A랑 B가 섞였을 때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 만약에 K가 3개, 4개, 5개가 이렇게 섞인다 그러면은 가로 열고 NK 로그 YK 이렇게 되고요. 맨 앞에다가 R바 마이너스를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엔트로피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혼합될 때,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혼합될 때 값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문제는 그 예제 문제는 풀었는데요. 이 예제 문제의 결과가 의미하는, 물리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앞에 페이지의 예제에서 일정한 온도 및 압력 조건에서 혼합이 될 때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YK는 몰 분율입니다. 그래서 얘는 항상 1보다 작죠. 전체 압력 중에서 특정 성분이 차지하고 있는 압력의 비니까 항상 1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얘는 로그 YK는 얘가 1보다 작으니까 얘는 음수예요. 얘가 음수니까 얘는 근데 항상 양수잖아요. 그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몰의 비율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죠. 항상.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음수고 얘는 양수니까 이 전체는 우리가 음수가 되겠고요. 음수들 다 합했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를 해서 항상 플러스 값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 섞는 것만 해도 증가한다. 다시 말해서 소금이랑 설탕을 우리가 똑같이 흰 색깔로 보이는데 얘네들을 섞어 놓으면 얘네들은 무질서도가 증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식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혼합되는 기체의 몰수에 의해서만 의존하고, 기체의 종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기에 아무것도 그 종류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아요. 종류랑은 관계가 없이 기체의 몰수가 얼마냐 그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 말이죠. 사실 몰수가 결정되면 분압이 결정되는 거죠. 몰수의 그 관계의 그 비율이 바로 분압이니까요. 그러니까 몰수에만 의존한다. 그래서 얘로서는 1몰의 산소랑 1몰의 질소가 혼합될 때의 엔트로피 증가나 1몰의 수소랑 1몰의 질소랑 혼합할 때 엔트로피의 증가는 동일하다라는 거죠. 즉 이게 의미가 없다 이런 겁니다. 종류가 관계없이 서로 다른 성분의 물질을 똑같은 비율로 똑같은 몰수로 우리가 혼합해주면 그때 발생하는 엔트로피의 증가값은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럼 동일한 종류의 기체를 혼합할 때는 어떻게 되냐? 동일한 종류의 기체를 혼합할 때는 그 엔트로피의 변화가 얼마 되냐는, 예를 들어서 일정한 온도와 압력을 조건해서 1몰의 질소와 또 다른 1몰의 질소를 혼합할 때 엔트로피 변화는 얼마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식에서 한번 대입해 봅니다. 그래서 N2에다가 로그 CP0 N2에 로그 T0분의 T 마이너스 RN2 로그 P0에 PN2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N2 프라임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온도와 압력은 계속 일정하게 유지됐으니까 얘랑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됐으니까 얘는 값이 요 가로 안이 1이라서 로그 값이라서 1이 되죠. 그래서 t equal t0니까 로그 이렇게 안에 값이 요 값이 1이 돼서 로그 1은 0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랑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질소 성분은 동일하기 때문에 N2나 N2'은 서로 같은 값이죠. 얘랑은 서로 같은 값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합해졌을 때 N2 1몰 또 다른 N2 1몰이니까 얘네들은 합해도 그냥 N2가 되는 거잖아요. 다른 물질이 없어요. 그래서 N2의 최종적인 우리 분합은 이렇게 이렇게 P0분의 PN2가 되는데 이 PN2는 결국은 YN2P가 되겠고요.
요 P는 처음에 압력이랑 나중에 압력이 똑같으니까 P0분의 P0 YN2가 되는데 이 YN2가 뭐냐? 1이라는 거죠. 그 몰 비율이. 다 질소만 있는 거잖아요. 물론 앞에 질량은 앞에 이렇게 2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대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뭐 제가 특별하게 얘기를 안 드렸는데 결국은 요 PN2'이나 PN2가 섞이면 똑같은 압력으로 PN2가 되는데 요 PN2가 뭐냐? YN2 곱하기 P 총압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결국은 뭐다? 1이다. 그리고 P는 원래의 압력 P0랑 똑같다. 그러면 얘랑 지워져서 얘랑 지워져서 1이 되고요. 요 값이 1이니까 요 안에 값이 1이 되는 거예요. 로그 1이 되는 거죠. 로그 1이 되니까 이 앞에 값이 뭐가 되든 0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동일한 종류의 기체를 혼합하면서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게 계속 유지됐다. 그러면은 엔트로피의 값은 우리의 차이가 0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물질을 섞었을 때는 우리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데 동일한 물질을 섞어줬을 때는 혼합했을 때는 엔트로피의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생각해 보세요. 다른 물질끼리 넣어줬으면 우리가 그 물질을 분리해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무질소도가 증가했단 말이에요. 근데 같은 물질을 섞어주면 어차피 똑같은 물질이기 때문에 더 무질소도가 증가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그 온도, 그 압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엔트로피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식적으로도 여러분들 좀 정확하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엔트로피의 정의를 혼합물의 엔트로피를 정의하는 방법을 좀 배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제 각 어떤 상태에서 혼합물의 내부 에너지랑 엔탈피랑 그 다음에 엔트로피를 정의하는 방법을 알았는데요. 만약에 얘네들이 변화를 하면 어떻게 될까? 프로세스 과정을 수행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어요. 성분의 변화 없이 성분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그러니까 서로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응하지 않고 그냥 1몰의 예를 들면 산소랑 1몰의 질소가 예를 들어서 100도씨에서 200도씨로 됐다 이 말입니다. 그대로 그 두 개는 서로 반응하지 않았고 그대로 200도씨가 돼서도 1몰의 산소와 1몰의 질소가 있는 거죠. 이런 과정을 수행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겠냐? 만약에 일정 비열 과정을 적용하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내부 에너지, 그 다음에 엔탈피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내부 에너지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했었죠. 그래서 양변을 질량으로 나눠주면 단위 질량당 혼합물의 단위 질량당 내부 에너지가 되고요. 이거는 CA UA 더하기 CB UB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C는 바로 질량 분율이 되겠죠. 그러면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D, 여기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여기의 변화량 DCA UA 더하기 CB UB 이렇게 되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성분의 변화가 없었으니까 얘는 상수예요. 상수. 그래서 앞에 CA가 이렇게 나오고 DUA 더하기 이것도 성분의 변화가 없으니까 얘도 상수죠. 그래서 CB DU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DUA는 뭐냐? 이상기체니까요. 우리가 CV0 내부 에너지는 정적 비열 곱하기 온도 변화량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CV0B, B라는 물질의 정적 비열 곱하기 DT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1에서부터 2까지 내부 에너지의 변화를 이렇게 계산해주면 CA, CVOA, DT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CB, CVOB, 그 다음에 DT를 적분하는 거죠. 1부터 2까지.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비열이 일정하다고 가정했죠? 비열이 일정하고 성분 변화가 없으니까 얘도 일정하고 그러니까 요거는 상수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죠. 얘도 상수가 되니까 바깥으로 나와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1이 생략되어 있는 거고 따라서 U로 적분돼 가지고 1부터 2까지니까 그 변화량을 얘가 1부터 2까지의 변화량이죠.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빼주는 겁니다.
U2-U1이 되겠고요. 자, 그럼 요것도 그대로 써주시고요. 요게 그대로 써주셨고, 얘도 똑같죠. 요게 1이 생략되어 있는 거고, 적분하면 T고요. 그래서 T2-T1, 다시 말해서 온도의 변화량이니까 T2-T1이 되겠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T2-T2. 요 앞에 있는 건 그대로 써주셨고요. 그러면 요거랑 요건 공통이에요. 그래서 T2-T1은 그대로 써주시고, 앞에 가로 열고 CaCVOA 더하기 CB에 CVOB 이렇게 되겠죠. 즉 A라는 물질의 비열 곱하기 질량분율, B라는 물질의 비열 곱하기 질량분율. 이건 뭐냐? 혼합된 이상기체의 정적 비열이 되겠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 단위 질량당 혼합물의 단위 질량당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혼합 기체의 정적 비열 곱하기 온도의 변화량이랑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거는 단일 이상기체랑 식이 유사하죠. 다만 앞에 뭘 써준다? 혼합 기체의 정적 비열을 곱해준 거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엔탈피도 아주 똑같이 유사하게 합니다. 엔탈피는 H는 M, 그 다음에 CaHA 더하기 CB, HB 이렇게 표현될 수 있었고요. 앞에서 이거는 단위 질량당으로 하면 small h는 CaHA 더하기 CB, HB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쭉 요거에 대한 변화는 내부 에너지와 같은 방식으로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보면은 요 식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거랑 똑같죠. 요거랑 다만 내부 에너지가 엔탈피로 바뀐 겁니다. 여기 UA가 HA, UB가 HB로 바뀐 거죠. 그러면 요거 상수였어요. 상수. 상수니까 CA-DHA 더하기 CB-DHB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A라는 이상기체의 엔탈피 변화량이니까 정합비열 A라는 성분의 정합비열 곱하기 DT 온도 변화량. 그 다음에 요거는 B라는 물질의 엔탈피의 변화량이니까 B라는 물질의 정합비열 곱하기 DT 이렇게 되죠. 그래서 1부터 2까지 엔탈피를 적분해 주시면요. 여기서 요거를 적분해 주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적분해 주시고 다시 요것도 이렇게 적분하시면 되는데 정합 비열이 일정하다고 가정했으니까 일정하고 그 다음에 CA는 성분 변화가 없으니까 일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 비열이 일정하니까 CP0 일정하고 성분 변화가 없으니까 CB가 일정하고 그래서 요거는 앞에서 요거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그대로 바깥으로 나옵니다. 요것도 그대로 바깥으로 나오고 온도의 변화를 계산하는 적분식이 되겠죠. 그래서 요 1부터 2까지 DH는 즉 엔탈피의 변화량을 다 합한 건 나중 것 빼기 처음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CaCPO0 그대로 써주시고요. 이것도 온도의 변화량 1부터 2까지 온도의 변화량을 다 더한 거니까 나중 온도에서 처음 온도 해주시고요. 요거 그대로 써주시고 나중 온도에서 처음 온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가 공통으로 있으니까 T2-T1으로 이렇게 써주시고요. 묶어주시고 CA 곱하기 CPOA 더하기 CB 곱하기 CPOB 이렇게 되면 이건 뭐냐면은 혼합물의 정합비열이 된다. 이게 정이죠. 이렇게 해서 여기 저기 오타가 나는데요. 오늘 오타가 좀 있습니다. 요게 H2-H1이죠. H2-H1은 CP0 곱하기 T2-T1. 근데 요거는 이제 혼합물의 정합비열이 된다라고 해서 똑같고 다만 뭐가 차이가 있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혼합물의 정적 비열과 혼합물의 정합 비열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시겠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줍니다. 이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하면 되는데 식이 좀 복잡하고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구나 라고 해도 되고요. 이게 결국은 단일한 성분의 이상기체나 혼합물의 이상기체나 식은 똑같은 형태구나 라고 해서 그냥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암기하셔도 되는데요. 그 과정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훨씬 더 이해의 깊이를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이 엔트로피의 변화입니다. 엔트로피 변화. 엔트로피의 변화를 이제 계산해 보겠다. 과정, 일정 비율을 가정하고 성분 변화가 없는 그런 프로세스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자, 두 종류의 물질 A와 B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상태 1에서의 엔트로피를 먼저 A와 B의 상태 1에서의 엔트로피를 우리가 계산하면 앞에 이번 시간에 처음 배웠던 게 이거죠. 상태 1에서 A의 그 엔트로피는 기준에서의 A의 엔트로피를 뺀 것이 이렇게 정의가 된다라고 앞에서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상태 1에서의 B의 엔트로피는 역시 이렇게 정의가 되죠. 그 다음에 상태 2에서의 엔트로피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상태 2에서의 A의 엔트로피는 기준점에서의 A의 엔트로피랑 빼주면 이런 식으로 해서 T1A였던 것이 T2가 됐고요. P1A였던 것이 P2A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상태 1에서의 뭐다? A의 분합. A라는 성분의 분합이 되겠죠. 자, 그럼 요 밑에서는 요 상태 2에서의 A의 분합이 되겠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B라는 물질, B라는 성분은 2에서의 B의 엔트로피는 기준점에서의 B의 엔트로피와의 차이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차이는 이때는 온도가 T2가 되겠고요. O는 압력이 P2B가 되겠죠. B의 2에서의 분합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혼합물에 대한 엔트로피에 대한 식이 이렇게 정의됐었어요. 이렇게 정의됐는데 요거를 질량 M으로 나누면 단위 질량당 엔트로피는 CA, 질량 분율 곱하기 SA 더하기 CB 곱하기 SB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상태 1부터 상태 2까지의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DS는 여기서 S의 변화량은 D, 요거의 변화량이 되겠죠. 그런데 이거 뭐 사실은 이거 앞에 상태 변화, 성분 변화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CA랑 CB는 상수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1부터 2까지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CA가 상수니까 상수 곱하기 1부터 2까지 A라는 성분의 엔트로피 변화량, 그 다음에 CB 그대로 써주시고요. 1부터 2까지 B라는 성분의 엔트로피 변화량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결국은 1부터 2까지 엔트로피의 변화량을 다 합한 거니까 나중 엔트로피에서 처음 엔트로피를 빼주신 거고요. 얘는 뭐냐면은 CA 곱하기 A라는 성분의 엔트로피의 변화량을 1부터 2까지 다 더한 거니까 나중 거 S2A-S1A 이렇게 되겠죠. 더하기 CB 똑같이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과연 얘가 무엇이냐? 라고 하면 요거죠, 요거. 여기에서 이거를 빼주면 됩니다. 이걸 빼주면 돼요. 그래서 S2A-S1A는 이 값에서 그 다음에 요 값을 빼주면 되죠. 요 두 값의 차이를 계산해 주는 거죠. 복잡합니다만 한번 해봅니다. 용기를 내서 그러면 CP0A에 로그 T2 T2를 T0로 나눈 값 나누기 RA 로그 P0분의 P2A 되겠고요. 빼기 요걸 이제 하는 거죠. 로그 CP0A 로그 T1분의 T0 빼기 RA의 로그 P0분의 P1A 이렇게 된 거죠. 요거랑 요거를 빼준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냐면 로그 T2 T0분의 T1은 이렇게 쓸 수 있죠. 나누기니까 로그 T2 빼기 T0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얘도 똑같이 씁니다. 로그 P2A 마이너스 로그 P0. 얘도 로그 T1 마이너스 로그 T0. 얘는
로그 P1A 마이너스 로그 P0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공통의 것들이 남아 있어요. 여기 보면 CPOA는 여기 똑같고 여기 근데 마이너스 로그 T0인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여기 로그 T0인데 마이너스가 있고 또 마이너스에서 얘는 플러스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지워지죠. 요 상황이 이렇게 지워집니다. 마이너스 RA가 똑같이 있는데 얘는 마이너스 RA고 얘는 마이너스 RA라서 얘는 플러스 RA예요. 로그 P0를 같이 곱해주는데 요거 똑같이 곱해주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RA 로그 P0인데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RA 로그 P0에서 서로 이렇게 상쇄가 됩니다. 남는 건 뭐냐? 하나, 둘, 셋, 네 개가 남아요. 그래서 CPOA에 해당하는 로그 T2 빼기 로그 T1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RA의 로그 T2A 그 다음에 마이너스 RA의 로그 P1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인데 여기 마이너스 RA로 묶어줬기 때문에 여기 그냥 마이너스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 이렇게 됩니다. 로그 T2 마이너스 로그 T1은 로그 T1분의 T2 얘는 로그 P2A 마이너스 로그 P1A인데 요거는 다시 쓰면 로그 P1A분의 로그 P2A 이렇게 쓸 수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파란색 자리에는 요걸 쓰시면 됩니다. 똑같이 빨간색도 요 방식으로 그대로 써주시면 되죠. 이 경우에는 이제 이 값에서 요 값을 빼주시면 돼요. 요 값을 빼가지고 쭉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얘가 나옵니다. 얘가.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할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셔서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앞에 있는 거를 다시 써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다시 쓸 수 있어요. 요 식에다가 아까 정리된 거, 요 정리된 거를 요 자리, 그다음에 요 자리에다 집어넣으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먼저 로그 T1분의 T2 로그 T1분의 T2는 이렇게 똑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먼저 묶어줍니다. 이렇게 로그 T1분의 T2로. 그럼 여기 앞에 있는 거는 CA 로그 CP0A가 되고요. 요거는 CB 더하기 곱하기 로그 CPOB가 되겠죠. 요건 뭐냐? A라는 물질의 정합비율, 이상기체 정합비율, B라는 물질의 정합비율에다가 곱하기 질량 분율을 이렇게 곱해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혼합물의 정합비율이 되겠죠. 그 다음에 RA의 마이너스 RA의 CA 곱하기 로그 P1A분의 P2A 그 다음에 마이너스 CB의 로그 B 이렇게 곱해주는 거죠. 로그 P1B의 P2B 이렇게 되는데요. 요건 이제 어떻게 되냐? P1A분의 P2B는 요건 뭐냐면은 상태 1에서의 A의 압력이에요. 그러니까 상태 1의 총 압력 곱하기 상태 1에서의 A의 몰 분율을 곱해주면 이게 이제 똑같겠죠. 그 A의 상태 1에서의 압력이 되겠죠. 이건 뭐냐면은 상태 2에서의 총 압력 곱하기 A의 상태 2에서의 몰 분율을 곱해주면 되는데 근데 성분의 변화가 없는 과정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상태 1이나 상태 2에서나 A의 몰 분율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같아서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P1분의 P2가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태 1에서의 B의 압력은 압력분의 상태 2에서의 B의 압력인데 상태 1에서의 B의 압력이라는 것은 상태 1에서의 총압력 곱하기 상태 1에서의 B의 몰 분율이죠. 이것도 이렇게 되고 근데 얘도 성분의 변화가 없으니까
1에서의 B의 몰 분율이랑 2에서의 B의 몰 분율이랑 요거 같은 거죠. 그럼 얘는 역시 얘도 지워져요. 이렇게. 얘도 P1분의 P2가 돼요. 그럼 요거 앞에서 썼던 거 S2-S1은 CP0 믹스 곱하기 로그 T1분의 T2 그대로 써주시고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CARA의 요 값이 로그 P1분의 P2가 되고요. 마이너스 CBRB의 로그 P1분의 P2 똑같죠. 요게 똑같으니까 얘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줍니다. 하나로 묶어주고 앞에 있는 이 녀석이랑 뒤에 있는 이 녀석을 합해줘요. 마이너스로 해서 마이너스 가로 열고 CARA 더하기 CBRA가 되죠. 요 값이 뭐냐? 이건 뭐냐면은 기체상수의 A의 이상기체상수, B의 이상기체상수니까 그 앞에다 각각 질량 분율만큼 곱해졌어요. 이 말은 혼합물의 혼합기체 이상기체 상수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식 S2-S1을 이렇게 써주시면 즉 혼합물의 엔트로피, 이상기체 혼합물의 엔트로피 1에서 2로 가는 사이에 그 변화량을 계산해 보면 CP0 믹스 혼합물의 정합 비율 곱하기 로그 T1분의 T2 마이너스 R 혼합물의 이상기체 상수 곱하기 로그 P1분의 P2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일 성분의 이상기체 상수랑 식이 아주 유사해요. 다만 요거가 바뀌었죠. 요게 혼합물의 이상 정합 비율, 그 다음에 혼합물의 이상기체 상수라는 거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도가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좀 넘어가시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처음에 우리가 이러한 엔트로피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었지만 엔트로피 어떤 성분의 엔트로피가 이런 식으로 정의되어 있었지만 이렇게 변화를 이렇게 직접 막상 계산해 보니 첫 번째 T0, P0처럼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우리가 엔트로피를 정의해 놨는데 변화에 대해서는 이게 기준점이 이게 의미가 없다. 사라진다. 상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몰 분율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혼합물의 성분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이 몰 분율도 사라진다. 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변화량에. 그렇게 해서 실제로는 이렇게 좀 어렵게 엔트로피 같은 경우에는 좀 내부 에너지나 엔탈피와는 다르게 조금 이렇게 복잡하게 성분의 엔트로피가 정의되어 있었지만 그 변화량을 계산해 보면 마찬가지로 단일 성분의 엔트로피 변화처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예쁘게 정의가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래서 여러분들 조금 수식이 많았습니다만 나중에 최종적으로 나온 것들은 상당히 그래도 깔끔한 그런 수식이었는데요. 이상기체 혼합물의 엔트로피의 정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온도와 같은 압력 조건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혼합되는 그런 예제를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엔트로피가 어떻게 변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물질의 종류랑 관계없이 몰수에 의해서만 정의된다라는 걸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일정하게 비열이 유지되는 그런 조건에서 성분 변화 없는 그러한 프로세스를 변화를 겪고 있는 수행하는 그런 시스템에서의 내부 에너지와 엔탈피와 엔트로피의 변화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수식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자, 복잡해 보여서 여러분들 조금 힘드셨겠지만 집중하셔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한번 해보셔야지 이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